결혼지옥의 스티커 부부입니다. 부인은 남편이 여자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스킨십을 하는 걸 보며 의심을 하는데요. 부인은 평상시에는 되게 주눅들어 있다가도 이성 문제가 나오면 불같이 화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에서 어떤 내면 아이가 느껴지시나요? 되게 성에 집착하는 내면 아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고 거부하면서도 되게 집착해서 온통 모든 게 다 성,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 성에 집중하는 내면 아이는 애정결핍이에요. 너무 사랑을 못 받아갖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기가 있어. 사랑 못 받고 아마 어릴 때 엄청 많이 버림받았을 거야, 이분. 그러니까 그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약자가 올라오면 너무 아프고 하니까 그걸 인정 안 하고 자꾸 집착하는데 어디에 집착하냐면 성에 집착하게 되죠. 사랑하면 벌써 이성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예민한 거야. 보통은 그 집착이 세지 않으면 남편이 조금 다른 여자 좀 어울려도 그냥 그 나이에 좀 냅두고 그러거든. 근데 거기에 막 계속 집착하는 게 나만 보라는 애기가 있어요. 너무 사랑 못 받은 애기. 그래서 집착하는 아기 마음이 있죠.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다고 집착하는 아기 마음. 그러니까 남자에게 집착하는 건 여자 마음인데 더 엄격히 엄밀히 얘기하면 아빠에게 집착하는 아기가 있는 거죠. 어릴 때 아빠한테 사랑 못 받은 아기가 있어서 자꾸 집착하면서 남편을 아빠로 투사하는 거예요. 네, 이 부인은 남편이 자신과 관계를 해주지 않자 남편이 혼자 동영상을 보면서 해결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남편의 속옷 냄새를 맡자 모태 비누 냄새가 났다고 의심을 합니다. 이렇게 의부증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내면 아이인가요?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그 남편도 좋고 친구도 좋고 어떤 이성에게 엄청 집착해. 사랑받고 싶어서.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워. 왜? 과거에 누구를 좋아했다 버림받은 경험 정보가 많은 사람이 그래요. 또 버림받았을 때 사후 조치로 괜찮아, 버림받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가 못나서 버림받았어. 자기를 수치 주고 치욕적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면 그때 치욕당한 내가 올라오면서 절대 인정을 못하는 거야. 또 버림받고 치욕스러운 마음을 느낄까 봐 두려우니까 고집부리면서 인정을 안 하죠. 이렇게 사랑을 인정을 안 할 때 미움으로 가버려. 내가 집착하면서 이 사랑을 인정 안 할 때 거부감으로 가서 계속 괴롭히면서 상대를 너 그랬지, 바람 피웠지, 너 누구 좋아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부증, 의처증 증세는 자기가 누구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버림받을까 봐 너무 두렵고 버림받았을 때 자기의 치욕적인 아픔이 너무 보는 게 두려워서 차라리 그걸 인정 안 하고 수치 주고 괴롭히는 쪽으로, 미워하는 쪽으로, 의심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이 남편은 평소에 부인과 대화를 하려 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막말을 하는 모습을 많이 비춥니다. 그 이유에 대해 묻자 부인이 반려견을 키우면서 자신은 신경 쓰지 않았고 개만도 못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남편의 모습에선 어떤 내면 아이가 느껴지시나요? 남편도 버림받은 내면 아이죠. 부인이 개를 예뻐할 때 두 종류의 남편이 있어요. 같이 막 이뻐하는 남편이 있고 이게 정상적인 거야. 아니 강아지하고 남편하고 누구를 택하겠죠? 당연히 남편 택하겠죠. 그렇지만 강아지는 약자고 내가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집착하는 거거든. 같이 막 이뻐하고 이렇게를 못하고 경쟁한 거죠, 강아지랑. 강아지가 더 좋아? 이건 강아지 레벨로 자기를 떨어뜨려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되는 아기, 강아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면에 그 마음이 있는 거야. 사랑받고 싶은 아기,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 아기. 근데 이분도 그게 너무 치욕스러우니까 그걸 버리는 거예요. 부인을 볼 때마다 엄마 앞에서 사랑받고 싶은 아기 마음, 그 강아지 같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강아지한테는 그렇게 막 사랑 주면서 자기한테는 안 해준다고 삐진 애기 마음이 똑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를 질투했던 거고 그렇게 질투하면서까지 부인한테 사랑받고 싶은 애기 마음을 너무 치욕스러워서 인정 안 해서 저렇게 말도 안 하고 일부러 싫은 척하면서 고집부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부는 결혼 전에 아이를 가졌었는데 책임지기 힘든 상황이라 남편이 카드를 주며 낙태를 하라고 했고 결혼하고는 자궁에 임신이 되면서 결국 2번의 낙태 수술 이후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거의 이 경험이 부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두 사람의 사이에서 생긴 아기를 공모해서 죽였잖아. 머리로는 그때 이걸 가해자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몸에는 잠재의식은 생겨요. 가해자. 죽이고 싶은 가해자. 근데 그 가해자가 너무 두렵잖아. 내가 내 자식을 죽였다고 냉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너무 무서워, 그 마음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이건 가해자가 아니야. 이렇게 고집부리면서 가해자 마음을 인정을 안 하면 나는 그 가해자 마음과 합체돼 버려요. 그래서 가해자로 살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인정 못해서.
나는 가해자 아니야 이렇게 고집 부리는 가해자로 서로에게 가해하면서 서로 괴롭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왜 사나 싶을 정도로 서로 막 괴롭혀. 그 가해자 마음 인정 안 해서 2번에 걸쳐서 자기로 투사되는 아기를 죽였을 때 그때 내가 가해자라고 그 가해자 마음 인정하면서 그걸 보는 두려움과 아픔 느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사실은 누군가를 죽이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 낙태하는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낙태하면서 올라오는 내 마음을 인정 안 해서 삶이 아파지고 나쁜 거예요, 낙태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낙태할 때 쓰는 그 가해자 마음, 가해할 수밖에 없는 아픔도 인정하고 그걸 보는 두려운 마음도 인정하면서 참회하고 이 과정을 거쳐줘야 되는데 그냥 애 죽여놓고서 살인했잖아. 그것도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얼마나 치욕적이야.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고 그런 자기가 악마같이 느껴질 거예요. 머리는 모르지만 잠재의식은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몸만 치유되면 마음은 아무렇지 않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죠. 그 가해자가 돼서 점점 더 공격적이 되고 서로에 대해서 네가 가해자지, 네가 문제지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부인은 어린 시절 많이 혼나고 인정받지 못했고 자신이 하는 건 다 틀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남편 간의 관계에서는 남편의 눈치를 보고 남편의 기분 따라 사는 집착형이 되었고 남편은 회피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무의식에서 집착형과 회피형이 끌리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나랑 다르니까. 내가 집착하는데 상대도 집착해. 재미없죠. 내가 집착할 때 상대가 도망가야 이 집착은 신이 나지. 안 그래? 아니 초등학교 때 남학생이 아이스케이크 하려고 하면 그래 해라 이렇게 했는 여자애는 무슨 재미가 있겠어. 같이 집착하면서 내가 바랬던 바다 뭐 이러면 좋아요? 막 도망가 왜 이래 싫어 싫어 이렇게 하면 재미가 나잖아. 그래서 재밌는 거야. 모든 에고는 자기는 이렇게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지만 좋아서 하는 거야. 그걸 봐야 돼. 그 마음을 못 보니까. 집착을 하면서 이 집착이 좋아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상대가 괴롭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하는 거야. 이 남편은 괴롭다고 하면서 도망 다녀. 그러면서 여자랑 못 헤어져. 그건 왜 그럴까요? 집착 당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는 내면 아이가 있어. 왜냐? 어렸을 때 되게 버림받고 혼자 있고 되게 외로웠던 사람은 그 집착이 사랑인 줄 알아. 되게 괴롭거든요, 집착이. 괴롭다고 하면서도 그게 없으면 또 허전해. 집착이 없으면. 이게 갈등이 에고의 슬픔이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괴로움이죠.